지갑을 꺼내기도 전에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계산대 열면요. 가게 오늘로 끝나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장갑 낀 손바닥이 땀으로 미끌미끌한데도 계산대 금속 손잡이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박정순입니다. 68.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합니다. 콩나물 무치고 멸치볶음하고 깻잎 절임 담고 김치 조금씩 덜어 팔고 손님은 동네 어르신, 장 보러 온 주부, 퇴근길 직장인들이 섞여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오늘도 버텼다 싶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재료값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말이 무섭습니다. 갑질, 별점, 폐업. 이 세 단어가 한 번에 나오면 속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와서 시장 바닥이 반들반들하던 저녁. 장사 마치고 셔터를 반쯤 내리는데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비닐 우산을 탁탁 털고 젖은 신발로 가게 바닥을 툭툭 밟는 젊은 여자였어요. 말투가 딱 잘려 있었습니다. 여기요. 지난번에 산 장조림 냄새 났거든요. 저는 얼른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냄새 나면 그냥 아이고 이거 하며 웃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말이 칼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제가 다시. 그 여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말고요. 환불이랑 사과랑 서비스까지요. 그리고요. 오늘 영상 찍을 건데 제대로 하세요. 영상. 그 말에 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봉투 있으시면 제가 확인. 여자는 휴대폰을 제 얼굴 쪽으로 들이밀더니 낮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요, 이 골목 가게들 몇 군데 정리했거든요. 말 잘하면 오늘은 넘어가요. 정리.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사람을 가게를 정리한다는 말. 너무 태연해서 더 무서운 말.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손님, 그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평소엔 안 받습니다. 근데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인데 지나치게 부드럽고 지나치게 친절한 목소리. 박정순 사장님 맞으시죠? 지금 가게 문 완전히 닫지 마세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가게 안에 있는 손님. 영상 찍는다고 하는 손님. 절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절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손님, 오늘 사장님 가게 한방 노리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언성만 높여도 영상 잘라서 올릴 겁니다. 시장 반찬 가게 갑질 이렇게요. 갑질. 그 말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갑질이라니요. 저는 늘 한 숟갈 더 주는 사람인데요. 가게 안쪽에서 여자가 다시 툭 던졌습니다. 사장님, 환불 안 해주실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지금 통화 중이라서요. 여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 누구랑요? 아들. 요즘 자영업 하면서 갑질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 자영업, 갑질.
그 두 단어를 한 줄로 묶는 순간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전화 속 남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그 손님한테 카드 결제 내역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 나오는 순간 싸움으로 만들어요.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남자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만 반복하세요. 대신 절대 계산대 열지 마세요. 계산대. 저는 본능적으로 계산대 쪽을 봤습니다. 그 여자가 서 있는 곳이 계산대 바로 앞이었거든요. 여자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제 앞에 툭 내려놨습니다. 여기요. 민원 넣을 거예요. 사장님이 지금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구청이랑 여기 상인회에도 말할 거예요. 구청, 상인회.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인회까지 말이 가면 소문은 하루 만에 시장 전체로 퍼집니다. 그럼 단골도 옆 가게도 나를 피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바꿔드릴게요. 어떤 제품? 여자가 손가락으로 반찬통을 툭툭 쳤습니다. 그 장조림, 그리고 멸치, 그리고 오징어젓. 한 번에 해결해요. 서비스로 2개 더 얹어주시고. 저는 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그건 거의 한 바구니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그냥 뜯기는 거죠. 그때 전화 속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손님 지금 사장님을 비싼 말로 묻고 있어요. 구청, 상인회, 영상 이런 단어로. 제가 겨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이런 걸 알아요? 남자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가게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맛있던데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가게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전화했어요? 남자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폐업 소리 듣게 만들 겁니다. 그 손님이랑 밖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움직여요. 빡! 순간 가게 바깥에서 누군가 셔터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툭, 툭. 그리고 남자 목소리. 사장님, 배달 픽업 왔습니다.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배달 픽업? 저희는 배달을 거의 안 합니다. 가끔 단골이 부탁하면 아들이 퇴근길에 갖다 드리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게 안에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왔네. 그 한마디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전화 속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들리죠? 밖에 누군가 있어요. 셔터 올리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근데 손님이 안 나가요.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는 아드님 부르세요. 같이 계시게요. 혼자 있으면 더 밀려요. 마침 그날 큰아들 강호가 가게 안쪽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호야, 이리 좀 와봐. 아들이 나오자 여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좋네요. 더 빨리 해결하죠. 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전화 속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그 손님, 사장님 가족을 끌어들여 싸움 만들 겁니다. 아들이 나서면 아들이 협박했다로 갑니다. 가게 밖에서는 또 두드렸습니다. 쿵, 쿵. 사장님, 빨리요. 안 열면 늦어요. 늦어요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섭죠? 사람을 서두르게 만드는 말. 가게 안에 여자가 갑자기 폰을 켜더니 카메라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기 시장 반찬 가게 사장님이요. 상한 음식 팔고 환불도 안 해줘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앞으로 나가려 하자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호야, 나서지 마. 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저건 거짓말이잖아. 여자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요. 제가 정해요. 댓글이 정해요. 조회수가 정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지금 아들이 입 열면 영상 올린다. 시장에서 끝난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폰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뭐야? 협박이잖아. 전화 속 남자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문자 화면 캡처하세요. 그리고 폰에서 아무 링크도 누르지 마세요. 저는 손가락이 떨려도 캡처를 눌렀습니다. 그때 가게 안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 울먹이는 척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애 키우는 엄마예요. 진짜 장조림이 씌어서 애가 먹을 뻔했어요. 어딘가 익숙한 방식. 사람 마음을 흔드는 말. 특히 애라는 말은 누구든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 말 바뀌지 않았어? 맞아요. 방금 전까진 차갑게 웃던 사람이 갑자기 울먹이며 애를 들이밉니다. 전화 속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는요, 불쌍한 척으로 사장님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마음이 풀리니까. 가게 밖 남자가 다시 외쳤습니다. 문 열어요. 픽업. 빨리. 여자가 카메라를 계속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환불이랑 서비스. 지금. 그리고 사장님, 여기 종이에 처리했다고 써요. 사인도요. 사인. 그 단어가 나오자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사인 한 번 하면 내 손으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아들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경찰 부를까? 여자가 즉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요. 불러요. 근데 그 전에 영상 올라가면요. 이미 끝이에요. 사장님, 장사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정확히 제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저는 가게 하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문은 목줄이에요. 그때 전화 속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일 위험한 건 환불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그리고 문이에요. 문 한 번 열리면 밖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들이 112를 누르려는 순간 제 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112 누르면 상인의 단톡에 영상 뿌린다. 상인의 단톡.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인의 단톡은 시장 전체 확성기입니다. 아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범죄야. 그때 가게 안 여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선택하세요. 지금 현금으로 200만 원. 그러면 영상은 안 올릴게요.
현금 200만 원.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반찬 팔아서 남는 게 얼마라고 200만 원은 한 달 피땀입니다. 아들이 소리치려 하자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또 소리. 좋아요. 더 잘 나와요. 그 순간 밖에서 셔터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올리려는 듯한 소리.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호야 셔터. 전화 속 남자가 갑자기 더 낮게, 더 빠르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셔터 잠금 확인하세요. 안쪽 잠금. 그리고 아드님한테 가게 뒤쪽 문 확인하게 하세요. 아들이 창고 쪽으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뒤쪽 문 누가 만진 흔적 있어.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게 안 여자가 그걸 보고도 태연했습니다. 아들이 예민하네. 그럼 더 간단하게 갈게요. 여자가 제 계산대를 가리켰습니다. 현금. 지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 스피커처럼 제 휴대폰에서 갑자기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화면이 켜졌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업로드까지 130. 업로드? 무슨 업로드? 아들이 제 폰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거 폰이 이상해. 전화 속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거예요. 사장님 폰에 뭔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협박이 더 정확한 겁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깔았는데요? 남자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최근에 누가 리뷰 관리 홍보 가게 잘 되게 해준다며 뭐 설치해 준 적 있습니까? 그 순간 제 머리에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시장 입구에서 명함을 돌리던 남자. 사장님, 요즘 장사 힘드시죠? 가게 홍보만 조금 돌리면 손님 늘어요. 그러더니 제 휴대폰을 받아서 이것저것 눌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런 거 몰라요. 알아서 좀 해줘요. 요즘 손님이 줄어서 폐업할까 고민이에요. 상인회 사람들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냥 속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조용히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제 앞에서 다시 종이를 밀었습니다. 사인해요. 환불 완료, 서비스 제공 이렇게. 그럼 저는 조용히 갈게요. 아들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사인하면 더 뜯겨. 절대 하지 마. 여자가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와, 아들 목소리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협박하죠? 노인 사장님한테 내가 환불해달랬더니 아들이 나를 협박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여자가 즉시 받아쳤습니다. 지금 봤죠? 인정했죠? 자, 사장님. 영상에 다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밖에서는 또 쿵쿵. 안에서는 카메라. 폰에서는 110~105시간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 아들이 112를 눌렀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르세요. 누르면 더 재밌어져요. 아들이 112에 말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인데요. 지금 손님이 영상 촬영하면서 협박하고 밖에 누군가 문 두드리고 있어요. 돈 요구합니다.
상황 설명이 끝나자마자 여자가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딱 그 정도. 아주 잠깐. 전화 속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보셨죠? 경찰 부르는 순간 흔들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겁 안 먹는 척이 무기예요.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장님, 그럼 우리 좋게 끝내요. 경찰 오기 전에 200만 원만 주면 영상 지울게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 줘요. 여자가 이를 꽉 물더니 아예 다른 카드로 바꿨습니다. 그럼 폐업하세요. 이 시장에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요. 사장님, 여기 바닥 닦으며 버틴 거 오늘로 끝내줄게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전화 속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손님이랑 싸움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손님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남자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버티는 습관을 노리는 겁니다. 사장님 입에서 괜찮아 한마디만 나오면 가족도 주변도 못 움직여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늘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장사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참아. 그 말을 하면서 혼자 버텼습니다. 그 틈을 저 사람들이 파고든 거죠.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도 누가 시켜서 온 거예요. 저도 돈 벌어야 해서. 갑자기 약한 척.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정리했다며. 지금은 또 불쌍한 척해.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툭 던졌습니다. 사장님 폰 이미 끝났어요. 영상은 지금 올라가고 있을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발소리가 우르르 지나가고 누군가 뛰는 소리가 났습니다. 셔터 두드리던 남자도 도망치는 듯 했어요.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계세요. 문 열지 마세요. 여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그 말만 남기고 여자는 가게 뒤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막으려 하자 경찰이 셔터 밖에서 외쳤습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안에 계세요. 잠시 뒤 경찰이 들어왔고 여자는 이미 골목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금전 요구했습니까? 아들이 제 폰 문자와 여자의 요구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 상인들 노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 민원, 별점 이런 걸 무기로 돈 뜯어내요. 저는 주저앉듯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게 얘길 너무 잘 알았어요. 폐업 고민하는 것도. 경찰이 제 폰을 보며 물었습니다. 최근에 누가 폰 만져준 적 있어요?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홍보해준다던 사람이. 제가 폰을 잠깐 맡겼어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요, 폰 절대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앱이나 설정 지우지 마세요. 기록 봐야 합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누가 도와준다니까. 그냥 기대고 싶었어.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제 폰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권한이 너무 많아요. 연락처, 사진, 문자 거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 전화로 도와주겠다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 정말 우리 편이었을까요? 경찰이 제 캡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사장님에게 진정시키는 역할로 전화한 사람도요. 같은 무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문 열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도? 경찰이 짧게 답했습니다. 네. 한쪽은 겁주고 한쪽은 달래요. 그래야 사장님이 더 깊이 믿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도움이 사실은 조종이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일 위험했던 건요. 돈도 영상도 아니고 사인이었습니다. 사인 한 번이면 사장님이 인정한 걸로 만들거든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은 버텼어.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가고 가게 셔터를 완전히 내린 뒤에도 제 가슴은 진정이 안 됐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휴대폰만 보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 가자. 가게는 내일 생각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장님 폰 이미 끝났어요. 진짜로 끝난 걸까? 집에 가는 길 아들이 제 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게 또 있어. 단톡방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단톡방? 아들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상인의 단톡방. 거기엔 이미 영상 링크처럼 보이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장 반찬가게 갑질 사장님 피해자 제보. 제가 눈앞이 캄캄해져서 벽을 짚었습니다. 올라갔어, 진짜 올라갔어. 아들이 침을 삼키더니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근데 링크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눌러보면 안 될 것 같아. 주소가 이상한 문자로 되어 있어. 그 순간 경찰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링크도 누르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르지 마, 절대 누르지 마.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상인의 회장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금 올라온 링크 누르지 마세요. 경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회장님 계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올렸대.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때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스피커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그런데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는 회장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 낮게 웃는 목소리. 아, 아드님이시구나.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홍보앱 깔아드린 사람입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너였어? 남자는 느긋했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사장님이 폐업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라는 말이 그렇게 더럽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협박 아니고요. 안 내죠. 이 시장에서 장사 계속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뭘 원해? 남자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더 중요한 거?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혼자라는 걸 확인하는 말. 그 말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쉽게 움직여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남자가 마치 제 목소리를 흉내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바빠요. 상인회에는 말 못해요. 나만 참고 넘기면 돼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말들. 제가 진짜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홍보 남자에게요. 시장 입구에서 바람 맞으며 그냥 하소연처럼. 요즘 손님이 예민해요. 괜히 소문나면 끝이라서요. 아들이 있어도 바쁘니까 나 혼자 처리해야죠. 그게 정보가 된 거였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하소연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돈 되는 정보예요. 저는 눈물이 확 났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그런 말을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굴어서. 나도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서.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오늘 손님이 왜 하필 환불이 아니라 사인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 남자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인 받아두면요. 나중에 구청에 처리 완료로 증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영상이랑 같이 올리면 사장님은 빼도 박도 못해요. 아들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쓰레기. 남자가 웃었습니다. 아드님, 화내도 소용없어요. 이 집은요, 한 사람만 흔들면 끝나요. 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구?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제일 약해요. 가게라는 단어만 나오면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 선택하세요. 첫째, 돈 300. 둘째, 상인회 단톡방에 진짜 영상 올리고 구청 민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폐업까지 금방이에요. 300만 원.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가게 월세, 재료값, 전기세. 300만 원은 그냥 숨통입니다.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못 줘. 남자가 웃었습니다. 못 주면 가게 잃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아주 낮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숨기지 말자. 상인회에도 경찰에도 다 말하자. 엄마 혼자 괜찮다 하지 말자.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로 덮었습니다. 가족이 걱정할까봐, 상인회가 수군될까봐, 손님이 더 달라붙을까봐. 그런데 그 괜찮다가 우리 가게를 구멍 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 말하자. 나도 이제 숨기기 싫다. 아들이 바로 112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회장님에게도 개인 번호로 바로 전화했습니다. 진짜 회장님이 받자마자 욕부터 하셨습니다. 내 계정이 왜 거기서 나와? 나 폰 만진 적도 없는데. 경찰은 답이 빨랐습니다. 지금 단톡방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캡처만 하세요. 그리고 회장님 폰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저 하나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를 엮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계정까지 건드리고 단톡방을 흔들어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누가 올렸냐 싸우게 만들고 그 틈에서 돈을 뜯는 겁니다. 남자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뭔데? 남자가 아주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상인회에 이렇게 말하세요. 저 가게 원래 문제 많았다고. 그 말만 퍼지면요. 사장님 편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장님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사장님, 근데요. 오늘 이 일 손님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누가?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사장님이요. 사장님 입에서 나온 말로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첫 단추는 그 젊은 손님도 셔터 두드리던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제가 아무렇지 않게 흘린 말, 폐업할까 고민이에요. 손님이 무서워요. 상인회에는 말 못해요. 아들 바빠서요. 그 말들이 모여 저를 겨냥한 칼이 됐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은요. 밖에 흘리면 무기가 돼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영상 협박이 많습니다. 특히 시장, 가게, 혼자 지키는 곳, 그리고 휴대폰을 한번 맡기면 연락처, 단톡방, 사진 다 뽑힙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탓만은 아니야. 근데 우리 앞으로 약속하자. 누가 지금 당장 빨리 이러면 일단 멈추고 나한테 말해.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게 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영상 찍는다 하면 말 줄이기. 사인, 도장 요구하면 바로 거절. 돈 요구하면 112.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기. 폰은 남에게 절대 맡기지 말기. 힘든 얘기는 밖이 아니라 내 편에게. 그리고 요즘은 손님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요즘은요. 하소연이 정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참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바꿨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기.
말을 숨기지 않기. 그리고 가게 문은 끝까지 지키기. 그게 내 가게를 살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